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데브옵스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우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코드형 인프라로 클라우드 관리하기입니다. 부제는 Code is all you need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혹시 이 Code is all you need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즘에 가장 핫한 그 챗GPT의 시발점이 된 2017년 구글 논문의 제목 이름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입니다. GPT는 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을 발전시킨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알파고 이후 AI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준 두 번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코드형 인프라도 또한 IT 운영에 있어서는 이에 비견될 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코드형 인프라는 이미 익숙한 주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나온 지 벌써 한 16년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고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IAC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걸음마 단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IAC가 앞에서 말한 그 데브옵스와에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현장에 녹아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 인프라를 좀 더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AC가 좀 더 활성화되고 보편화되었으면 합니다. IT 운영자들도 이제는 기어를 이제 매뉴얼에서 오토로 바꾸어서 운전하는데 한결 더 여유로움을 느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인프라형 코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IAC로 관리되고 있는 특히 쿠버네티스 상에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AC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데브옵스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시 고려사항은 잠깐 언급드리고 그 다음에 데브옵스에서 IAC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AC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라우드는 여러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온라인상에서 온디맨드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술 지원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이렇게 정의해 볼까 합니다.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가 되어가고 있고 이제 서비스화 되어가면서 대부분의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의 인터랙션, 즉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SDK를 사용해야 합니다. 클라우드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든 사용자인 우리들에게는 API의 집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클라우드를 API로 정의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는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서버나 네트워크,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성한 전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제반상을 일컫는데 이제 VM화되고 클라우드 넷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대체되면서 코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개발 언어를 떠올립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그 머신러닝으로 핫한 뭐 파이썬이나 아니면 그 풀스택 언어인 뭐 타입스크립트나 먼저 쿠버네티스 언어인 고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사실 그 코딩 인프라에서의 코드는 약간 정의가 약간 좀 다릅니다. 컴퓨팅 인프라의 비전을 관리를 설명하고 자동화하는 데 사용하는 정의 파일 및 스크립트입니다. 데피니션 파일이나 스크립트 파일이라는 것이죠. 뭐 이러한 정의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은 상위 수준의 언어로 작성되는데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도 포함이 되고 JSON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프로그래밍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코드가 있는데 오늘 주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이긴 하지만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좀 볼까 합니다. 이 클라우드 인프라 코드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오늘은 코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코드는 본질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코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코드를 사용하면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사용하던 동일한 프로세스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프라 구축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네 가지 사항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할 때 보통 현재 요구 사항도 중요하지만 보통 3, 4년 뒤에 것을 생각해서 버퍼링하고 용량 산정을 합니다. 최선의 확장은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중단이나 장애를 처리할 수 있는 안정성도 갖춰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보안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이 점점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공격은 당연한 거고, 내부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인증인가를 통해서 보안 설정을 상당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알았던 비용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죠. IT 인프라 설계 핵심 고려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네 가지 특성 모두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능들입니다. 데브옵스에서 코드 인프라가 왜 중요할까요? 그 전에 데브옵스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브옵스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보통 한 5가지 철학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철학, 그 다음에 철학이 아니고 문화, 자동화, 측정, 공유, 축척. 제가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떤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자동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자동화가 데브옵스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브옵스가 나온 배경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나 경험을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인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자동화입니다. 나머지 문화나 측정 이런 것들은 자동화를 잘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4가지 요소, 방금 말씀드린 문화나 측정, 공유, 축적 이런 것들은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 표준화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조직마다 문화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모두 다른데
이것을 모두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자동화는 많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세스 관련 프로세스는 상당히 이제 성숙되어 있고,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I/CD라는 명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툴도 많이 나와 있고, 관련된 솔루션도 많이 있고, 이를 적용한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의 핵심에는 저는 CI/CD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DevOps 하면은 여기 이제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이럴 겁니다. 이제 개발과 운영이 맞물려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이 그림. 아마 여기 CI/CD를 구글링 하셔도 비슷한 이미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I/CD DevOps가 CI/CD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Ops 운영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이 희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CI/CD가 제가 그러면 여기 인프라이즈 코드 부분이 여기 옵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이제 많이 밀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CI/CD 관련 인프라이즈 코드가 기본적으로 본질은 코드이기 때문에 성숙한 DevOps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CI/CD와 IAC의 워크플로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I/CD는 코드를 작성해서 지스에 저장하고 빌드하고 배포하는 것인데, IAC 또한 지스 중심으로 비슷한 워크플로우를 수행합니다. DevOps 관점에서 봤을 때 IAC는 CI/CD의 한 부분입니다. 요구사항이 변하면 소프트웨어를 재개발하고 배포하듯이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역시 동시에 변해야 합니다. 이를 표현하는 GitOps가 있긴 하지만, 저는 CI/CD가 이 IAC가 CI/CD에 포함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인프라가 코드화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IAC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AC 도구는 크게 구성 관리와 오케스트레이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경쟁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하면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것이 구성 관리 툴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툴은 대부분 이제 최초 컴퓨팅 자원을 배포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구성 관리 툴에는 이제 앤서블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오케스트레이션 툴에는 테라포, 플루미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크로스 API나 크로스 프레임까지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네오가 그 AI가 만드는 매트릭스 가상 세계를 각성하는 장면입니다. 전체 코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대변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코드다.
이번 섹션에서는 DevOps에서 사용하는 코드로 만들어진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쿠버네티스와 자원을 정의하는 YAML 파일,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컨테이너, 그 다음에 솔루션 구성을 코드로 하는 C as C,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쿠버네티스를 또 하나의 클라우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API 서버입니다. 모든 콜이 API 서버로 통합니다. 쿠버는 이 API 무한 확장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쿠버에서 자원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는 선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모든 자원을 YAML 형식으로 코드로 정의하고 관리합니다. 어플리케이션도 디스크도 코드로 정의합니다. 초기 시절 쿠버네티스는 이제 predefined 리소스를 정의하고 그것을 컨트롤러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7년 6월 1.7 버전인가 그 이후로 완전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CRD를 사용하면 자신만의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고 쿠버네티스 API를 확장해서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워크로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컨트롤러를 확장한 오퍼레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에는 자신만의 운영 노하우를 코드로 구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쿠버가 스테이트리스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지만 CRD와 오퍼레이터 기술이 성숙해지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기업에서도 자체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서 쿠버상에서 MySQL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런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PostgreSQL을 산용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요. MySQL이 오퍼레이터로 운영 가능해지면서 어떤 DB 엔지니어는 커리어 급등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쿠버 앞선 이제 강사들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쿠버가 이미 플랫폼으로 디팩트 스탠다드가 되었고 별도의 표준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일 엔드포인트, 동일한 인터페이스, 모든 형태의 자원을 정의하고 선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단일 엔드포인트 API 서버죠. 동일한 인터페이스,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파일입니다. 이거 YAML 형식으로 정의되는 거. 그다음에 모든 형태를 정의하고 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저는 쿠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을 정의하는 매니페스트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이처럼 이제 YAML로 된 매니페스트 파일을 통해서 인프라를 관리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IAC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테라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WS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CDK를 떠올릴 것 같은데, 쿠버네티스 입장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YAML로 정의된 이 매니페스트 파일이 IAC입니다. 프라이빗 운영을 통해서 이제 자원을 배포를 하는 거니까요. 파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API 버전, 그다음에 이제 kind, 메타데이터, 스페리티 크게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API 버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의할 자원을 API 버전을 명시하는 거고, kind는 정의할 자원의 종류를,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이름 그대로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정의합니다. 이름도 적고 라벨도 적고
추가 기능이 있으면 어노테이션도 하고요. 스펙은 여러분들이 정의할 자원에 대한 특정 기능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야몰 파일이 이제 심플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제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은 좀 바꾸려면은 수정하려면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뭐 수백 줄, 수천 줄 넘어가는 야몰 파일도 생각보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카스터마이즈나 헬란 같은 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스터마이즈는 야몰을 수정하지 않고 값을 오버라이트 하는 방법으로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고, 벨룸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과 밸류 파일을 사용해서 좀 더 안전하고 쉽게 관리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툴 중심에 쿠버의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은 코드입니다. 쿠버네티스 자원 중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컨테이너입니다. 다른 자원들은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시키기 위한 자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컨테이너가 어떤 것인지 잠깐 이제 둘러보면,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VM을 만들어서 테스트했는데 요즘에는 컨테이너 사용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테스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구성하고 구성하는 시간이 실제 테스트하는 시간보다 많았는데,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 테스트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강사들이 설명했듯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독립된 격리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VM과 비교하면 컨테이너는 여러분들, 즉 사용자가 직접 코딩할 수 있는 레이어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이제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코딩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많은 의존성을 갖던 서버가 이제 VM으로 발전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드웨어 중립성을 갖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벤더 종속성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벤더에서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VM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화 되면서 의존성이 100%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리눅스가 들어가는 대부분 환경 위에서 사용자가 직접 코딩해서 만든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예제는 도커후브에서 가져온 엔지닉스 도커 파일입니다. 도커 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피니션 파일입니다. 여기 이제 명령어 한 줄 한 줄이 이제 레이어를 생성하는데, 이처럼 한 줄 한 줄 직접 코딩을 해서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컨테이너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SC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C 하면 앤서블이 상당히 유명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앤서블은 이미 프로비저닝된 인프라 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이 예적 코드는 이제 톰캣10을 설치하는 구성 코드의 일부분입니다. 잠깐 보면 웹서버라는 호스트에 설치를 하고, 설치할 때 우분투라는 윤리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톰캣에 관련된 유저와 그룹을 생성하고 자바를 설치하고, 톰캣을 설치할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아카이브를 다운로드 받아서 풀고, 그 디렉터리에 이제 오너십을 설정합니다. 상당히 절차적이고 일반 운영자들이 보면 곧바로 이해하고 코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앤서블은 이미 아시다시피 온프레미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레드햇 오브시프트는 설치 및 구성을 앤서블로 수행했습니다.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경우에는 앤서블로 작성된 큐브 스프레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앤서블의 orchestration 측면입니다. 자원 생성 측면이죠. 이제 쿠버 구성 후에 이제 헬름 레파지터리에 인그레스 엔진엑스를 추가하고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그래프 하나를 배포하는 간단한 앤서블 예제입니다. 앤서블에는 쿠버에 대한 자원 생성, 관리, 배포에 관련된 별도의 모듈이 있습니다. 앤서블을 아까 이제 구성 관리 툴로 소개를 했는데 INC 툴로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거는 쿠버뿐만 아니라 AWS, VMware 등 상당한 다른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관리 예제로 젠킨스 CS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젠킨스를 자동화할 때 이와 같은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보면 제가 봐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을 CSC로 이렇게 병행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면 저 위에 있는 것처럼 4개, 5개, 6개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구성 관리를 유지보수하는 것보다는 야물 파일 하나로 코딩화해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겁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구성 설정 변경을 저렇게 이제 스크립트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코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온프레미스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젠킨스를 이제 별도의 VM이나 서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쿠버네티스에 올려서 운영한다면 더 많은 유연성과 안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인프라 에즈 코드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선진 사례도 나오고 자바 스프링 부트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AWS에서 하고 있는 EKS 블루프린트인데 작년 2022년 5월에 오픈소스로 런치를 했습니다. 지원하는 형태는 CDK의 타입스크립트와 테라폼 두 가지가 되고요. 커뮤니티 활동도 상당히 활발합니다. 2~3주마다 그러니까 되어있고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컨트리뷰터가 100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애드온이 CDK는 45개, 테라폼은 68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애드온이 프레임워크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 애드온 같은 경우에 헬름 발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FK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치를 할 때 여기서는 대부분 애드온으로 한 줄, 두 줄 이걸로 끝이 납니다. 다른 것도 이제 많이 있긴 하겠지만 애드온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헬름 차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높은 확장성 연산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이 대부분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긴 하겠지만 자기 기업에 맞게 포크를 해서 가지고 와서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반 라이브러리로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A 사이트는 이제 CI/CD로 자동화한 사례고요. 두 번째 사이트는 이제 모니터링 부분, 마지막은 이제 온프레미스의 큐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이 사이트는 CDK를 사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개발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CDK를 사용한 거고요. 또한 이제 업무별로 그리고 이제 퍼블릭 타입별로
난이된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많은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 많은 클러스터의 개발 테스트 배포를 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 과제였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진랩에 올리고 하나하나 수동으로 하던 일을 그림과 같이 CI/CD를 도입해서 상당한 부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뭐 이제 젠킨스 사용하려면 이제 젠킨스 파일 코딩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에 바로 CD를 올려야 되고, 진랩도 구성을 해서 이 세 개가 마무리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이 구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번 구성하고 나면은 상당한 앞서 연사들이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자동화의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프로덕트, 이제 운영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클러스터를 구성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매트릭 기부, 각 클러스터의 매트릭 정보를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수집하고 이를 운영자 클러스터에서 통합해서 모니터링합니다. 프로메트릭의 그 기본 보관 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 위해 향후 분석을 위해서 S3에 저장했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이제 매뉴얼로 구성한다면 상당한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헬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세 개의 클러스터에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연계도 해야 되고 그 중에 아마 실수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큐브 프로메테우스 스택과 타노스를 사용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스택에는 매트릭 보관을 위해 이미 여기 타노스 같은 사이드카 컴포넌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S3에 매트릭을 저장합니다. 타노스는 이제 매트릭의 프로메테우스에 있는 사이드카와 여기 S3에 저장된 매트릭 정보를 스토어 게이트를 통해 통합적으로 거리를 수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유기적으로 구성된 아키텍처를 코딩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프라 아키텍처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처럼 설계하고 코드로 구현 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듯이 프로메테우스 스택이나 타노스가 각각 별도로 개발되는 오픈소스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워크화되어 가고 있고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IAC2를 사용하면 이렇게 유기적으로 구성된 아키텍처를 코드로 구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겁니다. 또한 큐브 스택처럼 점점 라이브러리가 되어 가면 제 사용성과 안정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큐브 프레임 매트리스 스택 예제인데요. 제가 발전을 생각하면 아마 이 큐브 프레임 스택과 타노스도 아마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큐브 프로메테우스 스택을 깔고 타노스 설정 따로 해야 되지만 조금 더 발전하면 여러분들이 엔터 한 번으로 멀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이 예제의 연장입니다. 여기는 엔서블로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VM한 20개를 사용해서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고요. 각각의 롤에 따라서 노드를 구분했습니다. 큐브 스프레이로 설치를 하고 내부 컴포넌트는 헬름 파일로 설치를 합니다. 워커 노드는 순수 앱이 돌아가는 노드이고요.
이제 인프라 노드에는 뭐 로드 밸런서나 뭐 ROCD 뭐 이런 걸 설치할 거고, 이 스토리지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룩세프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뭐 헬름 파일은 이것은 헬름 파일 선에서 앱을 배포할 예정인데, 쿠버네티스 초기 설치 후에 뭐 크게 변형사항이 없다면 이렇게 헬름 파일로 앱을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DevOps 관점에서 이제 IAC 활용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이제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IAC를 사용하는데 약간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넘어서 이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는 클라우드에 정수가 녹아 있습니다. 이를 확장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상황에 맞게 인프라를 코드하는 작업이 일상화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